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렌드에 민감한 저는 수용입니다. 보비입니다. K입니다. 포도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나이브스 아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스 아웃 2인 글래스 어니언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다 같이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원도 같이 얘기를 할 예정이니 원과 2에 대한 스포일러가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다 보고 같이 봐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간단한 감상 같은 거 먼저 일단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평소에 사실 이런 추리물 같은 거를 보면은 재밌게 보긴 하는데 막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기는 하는데 되게 원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추리물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봤는데도 되게 재밌게 쉽게 편하게 좀 재밌게 봤는데 2는 살짝 무슨 내용이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원하고 좀 비슷한 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그 탐정 블랑시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똑같이. 근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원은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지루하지 않게 봤는데 2는 좀 그에 비해 지루했었어요. 저는 1을 재밌게 봐놓고서 2가 나왔을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던 것 같아요. 1은 재밌게 봐놓고서는 2 나왔을 때는 그냥 멀티캐스팅의 넷플릭스 영화 해가지고 그냥 돈 바른 그런 영화겠지 라고만 생각을 해서 아무 기대 없이 봤다가 기대보다 괜찮은데? 라고 하고 봤습니다. 저도 원을 되게 재밌게 봤어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막 재밌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원보다 뭔가 되게 화려해진 느낌은 드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 원처럼 다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감상입니다. 원을 확장시킨 느낌인데 원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오밀조밀한 그런 느낌이 없이 그래서 조금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 2만의 어떤 매력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지점도 있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 한번 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 좋았던 점 있을까요? 2에서는 볼거리 같은 거? 되게 뭔가 화려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1은 확실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게 촘촘한 느낌이 있는데 1도 사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배우 때문에 아마 돈이 제작비가 많이 적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1을 보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1은 뭔가 되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은 되게 매력을 느낀 게 사실 막 되게 화려하고 막 돈 많이 들인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만으로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원도 되게 그 대저택이 되게 화려하게 막 꾸며져 있고 그러긴 했던 것 같아요. 막 그 칼 이렇게 의자. 그런 것들, 그런 미술적인 면이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게 원은 좀 이야기가 더 주목이 되고 그런 거는 조금 더 안 보였는데 2에서는 뭔가 이야기가 원에 비해 좀 촘촘하지 않은 느낌이라 그랬는지 되게 볼거리 같은 거 그런 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저는 미장센이 좋았던 것 같아요. 2가? 카메라 움직임 같은 것도 좋고 카메라 패닝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이게 추리극이다 보니까는 되게 짜여진 느낌을 줘서 이렇게 뭐랄까 정교하게 만들어진 영화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런 그런 느낌을 또 같이 주는 카메라 움직임이어서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화면 후경에 늘 어떤 장치를 두고 있는 게 또 재밌었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짐 옮기는 로봇, 얘기 듣는 사람의 리액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후경에 장치를 두는 것들이 재미있었고 그 카메라 움직임 같은 것들이 특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짐 옮기는 로봇 생각해보니까 되게 처음에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초반에 파두를 던질 때 맨 처음에 이 설정들이 어떻고 이 캐릭터들이 어떤 사람이고 해서 쫙 설명하고 그 섬에 들어가면 거기까지가 네. 되게 재밌었어요. 이 추리의 어떤 그 도입부를 되게 재밌게 잘 짰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 이야기가 조금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부자인 어떤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그 이제 마일스가 추리 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추리 게임 같은 거를 짜는데 그거를 빨리 맞춰버려가지고 김이 되게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짜여있는 판 자체가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엄청 재밌는 극을 가져온 거는 아닌 느낌이었어요. 막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사실은 되게 멍청한 사람이야. 근데 딱 생각했을 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일 악역인 사람, 그러니까 제일 핵심인 사람이 그래 버리니까 좀 그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에이, 이 사람이랑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핵심 이야기, 그 핵심 이 얘기하려는 바가 약간 극적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친구들 캐릭터들도 이해가 되고 나름 재미가 있는데 근데 막 재밌진 않아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배우들이고 이런데도 마지막에 그 제일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막 그거 다 부숴버리는 장면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이거 이렇게 한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아쉬웠어요. 그게. 근데 앤디 역할인 사람이 이제 그 캐릭터 그 배우가 되게 좀 매력적이어서 그 배우한테는 확실히 좀 신선하고 눈이 가고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부자 그 다음에 그것의 배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멍청함 이런 것들이 이런 신뢰 관계 이런 걸로 풀리기에는 그들 관계가 좀 너무 약해서 고리가 막 엄청나게 배신감이 느껴지지도 않고 맞아, 어차피 처음부터 돈 때문에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데. 그 나이브스 아웃 1은 가족이기 때문에 주는 뎁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는 감정적으로 뭐가 너무 안 와요. 그냥 그래서 완전 눈으로만 따라가는 게임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이 되게 그냥 좀 이렇게 체스 말처럼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이 뭐라고 해야 돼 추리가 막 소름 끼친 것도 아니어서 맞아. 조금 애매하다 전체적으로 뭐 이런 감상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갑자기. 없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컨셉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 유리 양파라는 진짜 막 벗겨낼수록 더 뭐가 있는데 그걸 유리로 또 표현해서 볼거리를 되게 많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이게 오프닝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 티켓을 받는 장면? 그 오프닝이 되게 화려하게 시작을 해서 엄청 그것도 진짜 되게 돈 많이 쓴 것처럼 시작을 막 큐브 되게 엄청 어렵게 풀고 하는데 이게 그냥 티켓이었어서 사실 좀 저는 맥이 빠졌었어요 거기서. 여기 이게 뭐지? 이게 이 사람들한테 왜 왔지? 그거부터가 이제 궁금증의 시작인데 그냥 초대장이구나 라고 딱 나오는 순간에 이게 좀 이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이제 이걸 깨부시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이걸 안 풀고 그래서 그 부분만 확실히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 같아요. 이게 그 글래스 어니언이 마일스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실 막 까봤지만 결국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 초반에 그 풀게 되는 그 상자 그것도 마일스를 상징하는데 까고 까봤지만 결국에는 그냥 티켓인 그런 인간을 상징하는데 그게 너무 이 이야기 핵심이다 보니까 그 핵심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것마저도 허술한 그게 맞아. 맞네. 엄마가 막 그냥 맞추잖아요.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저기 탐정 불량은 이거 너무 유치했다 애들 장난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그런 하고 대사도 있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묘하게 사람들이 좀 약간 좀 기대했던 바랑은 조금 다른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시작부터 되게 그 장치를 계속 넣어둔 것 같긴 해요, 감독이. 그런 큐브도 그렇고 그 섬에 가서도 아무 역할 안 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것도 되게 맥거핀으로서 되게 그러니까 뭔가 있을 듯 하는데 알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로 장치를 굳이 넣어놨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큐브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요. 맞네. 그리고 약간 그 너무 이거 있잖아요. 그건 재밌었어요. 그 설정은. 그러니까 그죠? 그것도 뭔가가 있나? 음. 뭔가 있나? 이렇게 음. 했는데 뭐 없잖아요. 그냥 그걸 뿐. 맞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초반에 막 이렇게 뭐 추리 영화로서 혹은 이런 컨텐츠가 막 이렇게 뭐가 앞에 이렇게 많았는데 뒤에 다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니라고 생각했을 때 좀 허무하고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 더 막 유려하거나 우리를 놀라게 할 추리를 기대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네. 예. 저는 그냥 살인 게임을 기획해서 이 친구들을 초대했다 이거 자체가 약간 이 설정이 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나? 이게 재밌나? 그래서 맞아, 거기서부터 이게 진짜 아이블사 1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이제 개연성이 있기 시작을 하는데 맞아. 이건 약간 거기에서부터 너무 추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진 장치 같고 이렇게 핍진성이 좀 약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너무 화려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섬에 갔을 때 아무도 없고 이 사람들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뭐 약간 설정을 뭐 엄청난 성으로 해두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부자니까 그 섬을 하나 살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만 나온다고 아예. 뭔가 일하는 조금, 사람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어서 인물이 딱 여기서 끝이다. 너무 연극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약간 김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진짜 쭉 그렇게 가가지고 좀 아쉬웠었고 또 누구라도 하나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바라는 화려함이랑 이 사람이 보여주려는 화려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마일스가 했었던 그게 뭐 결국에는 술잔 바꾸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뭔지 알죠? 이 사람을 죽인 방법이 술잔을 그냥 거기서 바꿔서 죽인 거였고 파인애플 주스를 줬다고? 맞아. 어떤 뭐 독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엔 엄청 약하긴 해. 화려하고 웅장한 컨셉으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엄청 작은 방식으로 살인을 하는데 이게 이 역에서 가장 큰 빌런인 어떤 악당이 이런 인물이어서 그래 라고 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만 잔뜩 얘기하고 재밌게 보셨다면서요? 그것이 조금 그리고 약간씩의 반전을 주면서 막 가잖아요. 그 친구 듀크였나요? 듀크. 듀크의 여자친구가 사실은 마일스랑 그 사랑에 빠져서 바람 피운 게 아니라 그 듀크의 어떤 그 부탁 때문에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미스키 씨. 작은 반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를 막 소름 끼치게 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그 앤디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쌍둥이가 이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막 엄청나게 놀랍다까지 느낌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간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려나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재미가 없진 않았거든요.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어쨌든 막 재밌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배우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한데 후반 가서는 너무 황당해서 그 깨부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뭘 의도했는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거기서부터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친구들이 막 갑자기 그 마일스 배신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막 다 갑자기 깨부수자 이러면서 끝내고 나서는 뭐 우리 다 증언할 거거든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게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원래 안 할 것처럼 그 전까지도 막 그러다가
걔가 그걸 네. 던지는 것 때문에 마음의 음. 동요가 오잖아요. 나머지 멤버들이. 근데 그게 공감이 진짜 안 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배신할 친구들인데 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 물론 마일스가 갑질이 너무 심해지니까 다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감정적인 거를 계속 못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SNS용 영화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각조각 SNS에서 떠돌아다니면 되게 웃기다라고 얘기할 영화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깊이는 없는. 그 설정도 그 각 캐릭터들이 왜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지? 하는 게 부분이 없었어가지고 그것도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정으로 흑인이니까 흑인의 일반적인 그런 캐릭터 말고 과학자라는 캐릭터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부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듀크 그 BJ 하면서 막 성차별적인 발언은 해내고 그런 거 그냥 유머 코드로 넣은 느낌. 버디 캐릭터도 인종차별주의자. 아, 둘 다 악의는 없는데 뭐 그렇게 하는 그냥 유머 코드로 하나로서 설정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만약 그런 설정이 들어갔으면은 그 핵심에서 뭔가가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의 설정으로만 딱 존재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캐릭터들이 막 엄청 입체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극에서 그런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1편이 또 재밌었어가지고 또 더 아쉬웠을 수. 근데 그 마일스 캐릭터가 완전히 자만심이 엄청 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돈이 많지만 텅 비어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그래서 초반에 그런 기행들을 하는 것도 막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막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수소 연료였나요? 그 연료 관련한 막 그 사업도 엄청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부분들은 재밌는데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전부 다 약하다고 해야 되나? 설정 하나하나 보면 재밌는데 다 계속 아쉬운 얘기만 좋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저는 그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리엔트 특급살인 시리즈랑 비교를 하면서 봤거든요. 네. 둘 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고 멀티 캐스팅에 탐정에 나오는 추리극이라는 점에서 되게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오리엔트 특급살인 시리즈는 이거보다 더 추리를 할 게 없어요. 그냥 얘가 범인인가 싶으면은 얘가 아닌 이유를 혼자 다 보여주고 그냥 영화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단순해서 허술하고 긴장감도 없어서 되게 몰입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나이브스 아웃은 그거보다는 훨씬 같이 추리를 할 게 있고 영화이다 보니까는 시리즈물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떡밥을 뿌리고 그 떡밥을 거두는 과정이 이렇게 촘촘하고 길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오리엔트 특급 살인 시리즈랑 비교를 하면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짜임새 있고 흥미롭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이랑 사실 비교를 해서 그렇지 그냥 투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괜찮은데 어쨌든 기대가 컸어서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장면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블랑이 가진 그 캐릭터가 재밌잖아요. 그 탐정으로서의 어떤 되게 그 사람이 가진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그게 추리하는 방식에 묻어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캐스팅 자체도 뭐 인종이나 다양성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한다는 느낌도 들었고. 맞아. 그리고 약간 코로나 이런 팬데믹 이런 상황도 거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하고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원 때문에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는 거지. 투도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다. 어떤 재미를 주려고 했는지는 알겠으나 조금 기대했던 바보다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원은 그때 원이 나왔을 당시에 그러니까 추리 영화 자체가 요즘에 많이 안 나오던 약간 명맥이 약간 끊긴 상태에서 나온 작품이라 또 엄청 사람들이 좋게 열광했던 것도 있고 톤이 되게 클래식하잖아요. 완전히 되게 고전적인 느낌 완전 룩도 그렇고 아니면 미장센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리고
그 공간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어. 가족 간의 이야기 음.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었고 맞아. 그 다음에 원이 주는 그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진 이민자를 이 가족이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그게 핵심이어서 더 깊이감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은. 근데 투는 그런 지점이 조금은 덜 드러나가지고 저희가 더 아쉬움을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은 되게 뭔가 교훈적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원은 주인공이 결국에는 선한 선택을 함으로써 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는 그리고 그 집을 가지게 됐었나요? 그죠? 네, 가지게 됐어요. 그 집을 가지게 되는 막 이런 지점들이 그러니까 감독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작품들이 저는 더 생명력 있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고 투에도 그런 게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감수성. 그런 것들을 비꼬고 비판하고 이런 거를 잘 하는데 맞아. 지금 그 2에서는 조금 친구들과 이 배신이라는 그게 조금 어쨌든 안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조금 아쉬워진 것 같은데 원은 죽은 이제 추리 소설가를 돕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민자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얘기여서 더 응원하게 되고 더 몰입하게 되고 맞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더 긴장되고 막.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랜섬이잖아요. 저기 그 손자로 나왔던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비등하게 싸우면서도 또 되게 악랄한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 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채워져 있다고 느낀 지점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2는 아마 또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이런 스타일로 나온 것 같은데 3도 아마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기대되긴 하네요. 네. 아니 요즘에는 이런 작품들이 막 많이 나오지도 않고 흥행 성공하기도 조금 어려운 분위기여서 이런 매니아층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몇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단비 같은 작품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진짜 얼마나 신날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떤 그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아니까 맞아. 이게 새로운 게 나오기가 힘든 맞아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원은 또 원만 네. 원은 네. 뭔가 그런 것들 뭐 저는 많이 안 봐서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막 그런 규칙 같은 것도 많이 깨고 뭔가 많이 보는 매니아층들도 되게 신나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원이랑 2가 가장 큰 차이가 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는 뭐 그 손자와 할아버지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주의 이름 마가레타였던 것 같은데 어째 마가레타랑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블랑의 싸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두뇌 싸움이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느낌인데 둘 다 되게 비등하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재밌었던 건데 2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마일스가 너무 뚫려 있는 인물이라서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뻔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원은 마지막 장면에 결국에는 그 선한 마음으로 마가레타가 결국에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랜섬을 잡았는데 그 집을 가지게 돼서 그 가족들을 내려다보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좋은 장면이었고 좋은 마무리였고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집을 둘러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할아버지 유산은 결국 누가 받아야 할 것인가? 혹은 뭐 그 랜섬이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뭐 언제부터 이 집을 샀는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너무 웃겼어. 이런 것도 되게 공허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백인 남성의 외침 같은 거였잖아요. 블랑이 막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블랑 캐릭터가 그런 지점에서 약간 감독을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관습을 깨부수면서 되게 옆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똑똑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주는 좀 울림이 있었는데 2는 끝에서 조금 약간 감정적으로 내가 뭘 못 따라간 건가? 약간 어리둥절한 채로 약간 끝나가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정도였어. 그런 부분이 기승전 투욕. 원이랑 2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배우 연기도 원이 더 좋게 보여요.
그렇죠. 캐릭터가 더 돋보이는 그러니까요. 캐릭터들이 많아요. 두 배우들은 돈이야 많이 받았겠지만 좀 아쉽겠는데? 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우로서도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 원에 비해서 2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는데 이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건 좋은 일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감독의 연출도 되게 좋아서 다음도 기대가 되고 응. 어떤 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또 담은 맞아. 걸 낼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 생각해보니까 2의 그런 메시지들은 1에서처럼 계속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맞아. 그런 건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맞아요. 공감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일론 머스크 저격. 맞아, 맞아. 저격 그 자체.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참 재밌는데 맞아, 이 맞아. 추리극이랑 막 엄청 싹 스며들진 않았다. 맞아. 엄청 막 이렇게. 추리극이라고 그런 기대 때문인지 그게 좀 있던 것 같아. 아쉬운 게 있어요. 일단 원이 너무 완성도가 높았기도 했고 그래서 맞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지 막 이 영화 자체가 뭐 맞아, 맞아. 맞아,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밌네. 투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투가 가진 색깔들이 있는데, 라이브 사우드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원을 뛰어넘는 투를 만들기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맞아. 기대 속에, 어떤 기대나 압박 속에서 이 정도 또 퀄리티 만들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물론 그의 귀에 닿지 않겠지만 이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의 어떤 그런 소망이 담긴 얘기들이니까 네 이제 듣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사실 막 앞에 던졌던 떡밥이 뒤에 무조건 나오고 막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추리로서의 구성은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원보다 기대했던 거보다 조금 느슨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의 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2를 더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